아빠 차 갔어. 이제 말해야 돼. 말을 할 수 없는 아이가 마지막으로 쓴 단 한 장의 편지, 그 내용을 본 어른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잃은 한 아이가 침묵으로 세상에 던진 가장 큰 외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준서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술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생 침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아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매일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했습니다. 준서는 수화를 배웠습니다. 글씨도 일찍 익혔습니다. 5살 때부터 노트에 자기 생각을 썼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오히려 말을 못하는 대신 관찰력이 뛰어났습니다. 사람들의 표정, 몸짓,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특수학급이 아닌 일반 학급이었습니다. 부모가 고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놀렸습니다. 준서는 참았습니다. 노트에 대답을 써서 보여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도와줬습니다. 반 아이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준서는 말을 못하지만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3학년이 되었습니다. 준서는 이제 8살이었습니다. 친구도 몇 명 생겼습니다. 노트로 대화했습니다. 아이들은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모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다퉜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집에 오면 술을 마셨습니다. 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는 견디다 못해 맞섰습니다. 부부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준서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준서는 말을 못할 뿐 귀는 멀쩡했습니다. 부모의 고함, 깨지는 그릇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준서는 노트에 썼습니다. 제발 싸우지 마세요. 하지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부모는 서로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싸움이 심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어머니도 소리쳤습니다. 좋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준서는 어머니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눈물 범벅이었습니다. 준서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어머니는 노트를 보고 더 울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준서를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짐도 없었습니다. 준서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찾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어디 갔어요? 아버지는 노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회사에 가야 한다며 나갔습니다. 준서는 혼자 남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준서가 다가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엄마 언제 와요?
아버지는 짜증을 냈습니다. 노트를 밀쳤습니다. 안 온다고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다시는 안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준서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자주 술을 마셨습니다.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준서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습니다. 8살 아이가 혼자 살았습니다. 학교에는 갔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준서는 노트에 썼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친구들은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선생님도 눈치챘습니다. 준서를 불러 물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 있냐고.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노트에 쓸 수도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엄마가 자기를 버렸다는 사실이, 아빠가 자기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준서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집은 추웠습니다. 난방비를 아버지가 내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잤습니다. 이불을 여러 겹 덮었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학교에서도 달라졌습니다. 옷이 더러워졌습니다. 빨래를 할 줄 몰랐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를 막았습니다. 같이 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준서는 알았습니다.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학교에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바쁘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집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준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습니다. 준서는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눈에 그늘이 졌습니다. 선생님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준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모른다는 표시였습니다. 선생님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를 도와줬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음식을 채웠습니다. 준서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준서는 처음으로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해준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냐고. 준서는 노트에 썼습니다. 모르겠어요. 떠났어요. 아빠는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준서는 또 썼습니다. 회사요. 늦게 와요. 술 마시고 와요. 선생님은 분노했습니다. 8살 아이를 혼자 두다니. 방임이었습니다. 학대였습니다. 다음 날 선생님은 보고했습니다. 학교에, 교육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담원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아이를 격리하겠다고.
아버지는 변명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정신이 없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간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밥을 해줬습니다. 준서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서는 행복했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노트를 보고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지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준서는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에게도 상담원에게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노트에 좋아졌어요 라고 썼습니다. 어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사실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굶었습니다. 학교 급식이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집에서는 라면도 떨어졌습니다. 추웠습니다. 전기가 끊겼습니다. 요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집에서 준서는 혼자 떨었습니다. 학교에서 쓰러졌습니다.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쓰러졌습니다. 보건실로 옮겨졌습니다. 양호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저혈당이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119가 불렸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냐고. 준서는 노트에 썼습니다. 어제 점심이요. 급식이요. 의사는 경악했습니다. 하루 넘게 굶은 것이었습니다. 영양실조 증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술집에 있었습니다. 억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준서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의사가 따졌습니다. 자녀를 방임했다고, 학대라고. 아버지는 변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돈이 없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아동보호시설에 임시 보호할 거라고. 아버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는 순간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원했습니다. 일주일간 영양 공급을 받았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팠습니다. 상담사가 찾아왔습니다. 준서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노트로 대화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준서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상담사는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소재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며칠 후 상담사가 다시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엄마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과거를 잊고 싶어 한다고. 준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도 자기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부모 모두에게 버림받았습니다.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아픔이었습니다. 퇴원 후 보호시설로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잘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트에 썼습니다. 매일 밤 자기 마음을 왜 저를 버렸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말을 못해서 싫었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글들이었습니다. 준서만의 비밀이었습니다. 학교는 전학을 갔습니다. 시설 근처 학교였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었습니다.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부모도 자기를 버렸는데 누가 자기를 사랑해 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준서는 9살이 되었습니다. 시설에서 생일 파티를 해줬습니다. 케이크와 선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웃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없는 생일, 의미가 없었습니다. 선물보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엄마와 아빠에게 마지막으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연필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썼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모든 걸 버린 거야. 너를 포함해서.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 알았어. 내 편지를 읽었어. 마음이 찢어졌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말하고 싶어.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항상 사랑했어.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엄마가 제대로 된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기회를 준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게. 엄마가.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편지도 펼쳤습니다. 아들에게 아빠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구나. 아빠는 실패한 아빠야. 사업도 실패하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가장 중요한 너까지 잃을 뻔했어. 술을 핑계로 도망쳤어.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어. 너무 비겁했어. 내 노트를 읽었어. 경찰서에서 아빠가 필요해요. 혼자는 무서워요. 아빠 자랑하고 싶어요. 그 글을 읽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준서야, 아빠가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아빠 자격을 다시 얻고 싶어. 술을 끊었어.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 일자리도 새로 구했어. 내가 돌아올 집을 준비하고 있어. 따뜻한 집. 너를 기다리는 집.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아빠는 기다릴게.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내가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아빠는 여기 있을게. 사랑한다, 아들아. 아빠가. 준서는 두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상담사와 이야기했습니다. 노트로. 자기 마음을.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준서가 결정하라고. 천천히 생각하라고.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일주일 후 준서는 노트에 썼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엄마 아빠를. 하지만 무서워요. 또 버려질까봐. 천천히 시작할 수 있나요? 조금씩? 저도 노력할게요. 다시 믿어보려고. 상담사가 부모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첫 만남이 잡혔습니다. 병원 상담실에서 상담사 입회하에 문이 열렸습니다. 부모가 들어왔습니다. 준서를 봤습니다. 많이 야윈 아들. 눈빛이 어두운 아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준서가 놀랄까봐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로 쳐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서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썼습니다. 정말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정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증명하겠다고. 시간이 걸려도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준서는 또 썼습니다. 저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상담은 1시간 계속되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조금씩 이야기했습니다. 끝날 때쯤 준서가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거예요? 부모는 약속했습니다. 매주 오겠다고. 준서가 원하는 한 계속 오겠다고. 준서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지만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만났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석 달 후 준서는 퇴원했습니다. 시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부모를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6개월 후 가정 복귀가 논의되었습니다. 준서는 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모의 양육 능력, 가정 환경, 준서의 의사. 모두 긍정적이었습니다. 승인이 났습니다. 준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만에 귀가였습니다. 집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서 방도 새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준서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식사 후 준서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다시 받아줘서 사랑합니다. 엄마, 아빠. 부모는 준서를 안았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그날 밤 준서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잤습니다. 악몽 없이 따뜻하게. 다음 날 아침 일어났습니다. 아침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게 집이구나. 학교는 다시 원래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반겼습니다. 선생님도 기뻐했습니다. 준서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노트에 쓰는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 슬픔이 아니라 기쁨.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가족은 안정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술을 끊은 채로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어머니는 준서 곁을 지켰습니다. 사랑으로, 인내로 준서는 자랐습니다. 10살이 되었습니다. 더 씩씩해졌습니다. 여전히 말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소통했습니다. 노트, 수화, 표정, 몸짓. 충분했습니다. 가족은 이해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어느 날 준서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가족에게, 엄마 아빠에게, 저는 행복해요. 정말로. 말을 못해도 괜찮아요. 엄마 아빠가 제 마음을 알아주니까. 예전에는 말을 못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더 불행한 건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해요. 힘들었던 시간도 이제는 괜찮아요. 그 덕분에 지금이 더 소중하니까. 엄마 아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지금의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요. 집에 오면 편안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싶어요. 앞으로도 함께 있어요. 오래오래 사랑해요. 준서가. 부모는 편지를 읽고 울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준서가 이렇게 커줘서. 그날 밤 가족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준서는 노트로 참여했습니다. 활발하게, 즐겁게,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밤이었습니다.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 어두웠던 날 마지막 글을 쓸 때, 만약 그대로 갔다면 이 행복을 모르고 갔을 거라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을 거라고. 준서는 배웠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못해도, 상처받았어도, 버려졌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사랑은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준서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행복하게. 말 없는 아이의 가장 큰 외침.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